라이브굿 박대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제품 중에 소화 증폭기하고 유산균 두 가지를 할 예정인데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우선 하는 데까지 하고 소화 증폭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소화 증폭기를 섭취하시고 혹은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때 에, 간단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이지만 저는 라이브굿의 제품을 다루면서 뭐 다른 회사에 제가 만약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어, 또 영양제를 다루는 어떤 그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막 전문가처럼 이렇게 엄청 뭐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몸에 어떤 작용을 하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 뭐라 할까 영양학을 공부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제품에 관해서는 편안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또 너무 오버한 그 제품 전달은 나중에 책임 소재로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그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잘 소개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도로 잘 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그와 같은 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품 중에 화면이 보이실 거라 생각하고요. 소화, 소화 증폭기입니다. 음, 이 소화 증폭기는 이해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품의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이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이해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어, 수화를 아니, 수화를 한자로 표기해 보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네, 우리 물 숫자는 다 알죠? 이 화자는요, 평화할 때 화자예요. 쉽게 말해서 물과 어, 평화를 이룬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시하면 hydration이라고 표기하거든요. 이거를 번역해 보면 수분 균형이라고 혹은 균형 말고 수분 공급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소화 증폭기는 수분 공급을 예, 극대화 시켜준다, 확장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단지 예, 미국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영어로 Hydration Amplifier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이 영어를 보면 이 제품의 특징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이드레이션이 수분 공급이잖아요. 앰플리파이어를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이크로 말할 때 마이크에서 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어이 김씨 앰프 좀 켜봐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앰프잖아요. 앰프를 통해서 마이크 목소리가 나와야 내가 조그맣게 얘기해도 그 앰프를 통해서 크게 내 목소리가 확장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이드레이션 앰플리파이어도 그와 똑같습니다. 수분 공급을 앰프화 시킨다. 앰프로 증폭시켜준다. 그래서 이 제품은 수분 공급 증폭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제품명에 사실은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해되셨죠? 왜 소화 증폭기라고 부르시는지
부르는지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증 마크들이 총 24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안 보고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 인증은 예, 메탈과 관련된 거니까 중금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물 실험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케토 프렌들리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탄고지 지향식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전자 변형 없다, 넌 GMO, 100% 비건이다, 설탕이 없다, 슈거 프리, 그 다음에 피넛이니까 땅콩이잖아요. 없다. 갑각류에서 자유롭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 조금만 덜 익으면 저는 바로 두드러기 확 올라옵니다. 에그 프리. 예. 그 다음에 이게 BSE 프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같이 쌍벽을 이루는 게 TSE 프리예요. 얘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해외에서 이런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게 육류를 수입할 때 광우병이 걸리지 않았는지 신경세포가 손상된 그런 약간 뭐 쉽게 말해서 광우병이 결국은 이제 신경이 손상된 미친 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열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인증 마크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존료를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잘 기억 안 나요. 그 다음에 젤라틴은 이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티피셜 컬러니까 색조를 넣지 않았다. 그 다음에 데이어리 프리는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았다. 소이 프리는 대두 가공된 콩이 들어가지 않았다. 저희 제품에 완두콩 단백질이 있는 그 완두콩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소이는. 그다음에 FDA에 등록된 제품이지 FD로부터 승인받은 제품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다음에 알러겐 프리, 알러지죠. 알러지인가?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스트, 효모가 없다. 네, 왼쪽으로 가서 베지테리언 프렌들리니까 채식자들에게 매우 좋다. 서드 파티 제3자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밀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은 이 인증 마크 24개만 얘기하더라도 그냥 수화 증폭기가 뭔지 몰라도 우리는 매우 안전하게 이 제품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거의 뭐 확정된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회원가는 약 26,600원 정도, 소비자가는 아니다. 회원가는 맞네요. 26,600원 정도, 소비자가가 33,2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화 증폭기를 가장 또 그 뭐라 할까? 확실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특징을 지어서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완전한 전해질 균형을 이루는 제품이 바로 소화 증폭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해질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 번 학교 다닐 때부터 어, 이렇게 낯익은 단어죠. 그런데 건강에 있어서 이 전해질을 얘기하면 쉽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해질을 아주 쉽게 표현해 보면 요 한자도 한자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전자는 전기할 때 쓰는 전자예요. 해자는 뭔가를 해결하다 할 때 그 해자예요. 질자는 어떤 물질을 가리킬 때 쓰는 질자예요. 그래서 직역해보면 전해질이라 함은 뭐예요? 전기가 해결되는 물질,
또 전기가 풀어헤쳐지는 물질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질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질이 뭐를 만났을 때 물을 만났을 때 전류 즉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전해질에는 어떤 것들이 보통 있어요? 맞아요. 전해질의 대표적인 것들이 나트륨이에요.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물,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물질들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미네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네랄을 어떤 미네랄이 물에 녹아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온화되어 있다. 우리 사장님들 이온 음료 많이 드셔보셨죠? 운동할 때 주로 많이 먹잖아. 운동하고 나서 포카리 스웨타라든가 뭐 2%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온화되어 있는 그런 음료예요. 즉 그 음료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운동한 다음에 이런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 음료를 잘 마실까요? 물보다 흡수가 빠릅니다. 그리고 운동함으로 인해서 많이 빼앗겼던 땀을 흘리다 보니까 어때요?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물과 소금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부족한 나트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이온 음료를 먹으면 전해질의 균형이라는 게 더 쉽게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맹물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있잖아요. 물은 순수한 물도 있고 그냥 물이 있는데 이 물에서 불순물하고 이온,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이온을 빼내버리면 그냥 정말 순수한 물이 돼버리거든요. 정말 순수한 물을 증류수라고 얘기해요. 증류수는 뭐가 통하지 않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반드시 물에는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이온이 들어있을 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기가 통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굳이 이거를 알아야 될까 싶기는 한데 알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붉은색 말고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세포를 엄청 잘게 쪼갠다. 잘게 쪼갠다. 잘게 쪼갤 수 있어서 정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결국은 뭐만 남게 되냐면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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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남아요. 얘는 수소이고요. 얘는 탄소이고요. 얘는 산소이고요. 아이고. 얘는 산소이고요. 얘는 질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라고 불러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최소 단위. 맞죠? 그리고 이것들이 2개 이상 붙어 있으면 이 원자라고 하는 것들이 2개 이상 붙어 있으면 그게 분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분자 중에서 가장 쉬운 게 H2O죠.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붙어 있는 셈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H2O라고 H2O 분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물이라고 불러요. 맞죠? 결국은 이 물도 엄청 잘게 잘게 쪼개서 분해를 시키면 결국 뭐로 귀결되죠? 맞아요.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세포도 엄청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을 결국 잘게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면 결국 이 네 가지로 귀결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원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투 트랙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 바깥쪽. 그리고 맨 안쪽에는 원자 핵이 들어 있어요. 이 원자 핵에는 뭐가 있냐면 중성자라고 하는 거하고 양성자, 플러스 극을 띠는 양성자가 존재해요. 이게 원자 핵이고요. 이 투 트랙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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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개, 5개, 6개만 그릴게요. 이 투 트랙에는 마치 지구의 인공위성을 돌고 있는 것처럼 뺑글뺑글 돌면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전자라고 불러요. 전자는 말 그대로 정말 전기예요.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이런 원자들 중에서 이 전자는 방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짝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짝수를. 원래는 짝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거거든요. 가장 작은 단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전극인 이 전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떨 때는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긴 전자를 가져오기도 하면서 물질의 이동도 일어나고요. 물질의 결합도 일어나고 물질의 반응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결국은 세포도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와 세포의 이동, 결합, 반응 혹은 분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수한 신진대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신진대사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일어나죠? 맞아요. 세포들로부터 일어나는데 이 세포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 원자인데 이 원자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벌이는 녀석이 바로 전극을 띠고 있는 이 전자예요. 이렇게 이동과 결합과 반응을 통해서 뭔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자가 어떨 때는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탈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빼앗겨요. 빼앗기면 짝수였던 것이 홀수가 됩니다. 홀수가 되면은 얘가 엄청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불안정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라면 어때요?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포들이 장기적으로 많아지거나 불안정했던 것을 빨리 회복시켜 주지 못하면 이 세포가 악성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더 큰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나쁜 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여러 과정 중에 이렇게 정상 세포가 나쁜 세포로 변형될 수 있는 요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지? 아,
많이 들어봤던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활성산소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가 짝수를 이루지 못하고 홀수를 이룬 상태에서 이런 것들로 구성된 세포가 바로 나중에는 악성세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포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병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까지 따지지 않고 이 원자 이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우리가 편의상 이 활성산소가 내 몸에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세포가 손상을 입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활성산소를 그렇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중화시켜 주거나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좀 덜 발생하도록 이렇게 블러킹,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질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항산화 물질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이런 항산화 물질들 중에는 비타민 A, C, E 그리고 비타민 B군들, 그 다음에 오메가3, 코엔자임 Q10과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 그 다음에 식물에서 발현될 수 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 내적 영양소에서 이런 항산화 물질을 끄집어 와서 이 활성산소를 대항해서 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손상된 세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복구할 수 있고, 복구된 세포는 우리들에게 질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로 넘어가면 이 모든 일들이 어때요? 전자를 빼앗겼느냐 다시 뺏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원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이 전극을 띠고 있는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컨트롤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세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세포가 이렇게 막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세포는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세포를 싹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세포들은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또 어떤 형태로는 전극을 띠는 이온화되어 있는 물들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미네랄이 물과 함께 만남으로 인해서 이온화되어서 녹아져 있어서 그 이온들이 세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영양소를 받은 세포는 그 활성도가 높아져서 세포 본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면 부산물이라든가 찌꺼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또 잘 배출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이온들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 제품을 얘기했던 이런 이온화된 모든 물질을 통칭해서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해질에는 대표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트륨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아니면 중탄산염, 우리 베이킹 소다 있죠. 베이킹 소다가 중탄산염이거든요. 베이킹 소다 어때요? 주로 어떨 때 씁니까? 과일 씻을 때 베이킹 소다 쓰면은 아주 깔끔하게 씻어지잖아요. 이 베이킹 소다에 있는 이 전해질 물질이 잔존 농약이라든가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전기 신호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론이 지어지냐면 세포 간에
원활한 이동과 반응과 결합이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 신호를 가장 적절하게 잘 해주는 게 뭐예요? 예, 전류가 통하는 이온을 가지고 있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 전해질의 균형이라는 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어때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꼭 필요하지만 나트륨이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도 너무 작아도 안 된 것처럼 소화 증폭기를 먹는 이유는 혹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전해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는 거죠. 이 전해질이 우리 몸에서 수분의 균형을 유지한다든가 신경 전달을 아주 유익하게 도와준다든가 신경 전달이 잘 되면 어떤 것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렇게 그 신경세포들의 전기 신호가 잘 되는 것을 액션 포텐셜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던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나트륨과 같은 이런 이온들이 세포막을 아주 잘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한다는 얘기는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아주 매끄럽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세포가 세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겠고 이 과정에서 어, 신경계의 전반적인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근육의 수축이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든가 감각 기관이 아주 잘 작동한다든가 여기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인지 반응들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H 농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은 산성기도 있고 그다음에 알칼리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균형이 역시 또 잘 맞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너무 이상한 음식만 먹으면요. 사람 몸도 산성화됩니다. 땅도 산성화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사람의 몸도 산성화가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산성이 아예 없으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각종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어떤 뭡니까 그 나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퇴치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다? 산성끼든 알칼리성끼든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런 전해질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산과 염기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추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와 세포 간의 신경통신, 그러니까 신경의 채널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영양소의 인과 노폐물의 아웃을 아주 잘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 증폭기, 나 전해질, 염화 나트륨이고, 마그네슘이고, 또 뭡니까? 또 염화 칼륨이고, 뭐, 이런 것들 다 평소에 먹고 있는데, 저 그래도 웬만큼 짜게 먹고 있어요. 요새는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좋은 소금도 먹고 있고, 짜게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짜다고 얘기해서 좋은 나트륨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법은 없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일단 1차적으로 수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지만 좋은 물 잘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또 뭐는 잘합니까? 맞습니다. 내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는 것은 너무도 잘하셔요. 커피나 술이나 뭐 담배나 아니면 폭식이라든가 영양 불균형을 이룰 수 있는 뭐 또 뭐죠? 이렇게 그런 음식을 뭐라고 그러지? 피자 같은 거를 가공식품 이런 것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애들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수분 공급은 알지만 잘 안 해. 하지만 수분을 빼앗아러 가는 것은 또 알지만 또 잘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을 좀 곧잘 마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분 공급이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일부러 나와주는데 최상의 염화나트륨과 칼륨과 이런 또 뭐라 합니까? 그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이 풍부한 제품들로 성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 제품을 먹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물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죠. 최상의 궁합을 이룬 이 온화된 물을 마시는 셈이에요. 근데 그 비율도 아주 적절하게 잘 해둔 셈이죠. 따라서 우리가 수화 증폭계와 같은 이런 제품들을 섭취해 주게 된다면 내가 공급받지 못했던 수분도 공급받고 빠져나갔던 수분의 균형도 맞추면서 결과론적으로 전해질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각종 어마무시한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 세포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세포 그림인데 세포가 너무 큰가요? 예, 맞죠? 세포 안에 이렇게 세포 핵이 있고 핵막이 있고 또 세포에는 이런 집신벌레와 같은 이런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같은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있고 세포와 세포가 통신하려면 이런 리셉터 같은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세포들은 이렇게 또 결합 조직과 물로 이렇게 같이 둘러싸여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이 물의 균형을 전해질 균형을 통해서 얼마나 모든 세포들이 적절하게 통신을 하면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결국은 완전한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게 현대인에게 거의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화 증폭기에는 이와 같은 아주 단촐해요. 뭐가 단촐하냐면 들어있는 성분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비타민 C 들어있어요. 비타민 C. 아세로라고 하는 열매로부터 추출된 비타민 C가 들어있죠. 천연 체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아세로를 하면 항상 1등으로 등장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영양소도 있겠지만 비타민 C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 비타민 C가 왜 들어있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아주 잘하죠. 뭐 누가 뭐래도. 또 그리고 이런 그 항산화 작용을 하다 보니 잘해주다 보니까 활성산소를 잘 제거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활성산소를 잘 제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포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겠죠. 그 기능들이. 그러면 전해질의 균형도 함께 잘 맞추어집니다. 세포가 정상이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해질의 균형도 잘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비타민 여러 가지 영양소들 중에 항산화 물질들 중에서 특별히 비타민 C를 함께 포함시켰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리고 전해질도 역시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하는 일들이 비슷하고 노는 물이 사실은 다르는 거예요.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 곳과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 것이 딱 막 정확하게 막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같은 물질들끼리 같은 수용성끼리 지용성끼리 하는 역할들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그네슘도 우리가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이유도 마그네슘이 바로 전해질을 풍부하게 품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미네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네랄에 뭐 마그네슘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크롬도 있고 아연도 있고 뭐 셀레늄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마그네슘은 전해질 즉 전류가 잘 통할 수 있는 전해질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꼭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식염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염화, 칼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해질 하면 나트륨하고 칼륨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 아세로라 주스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파우더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캡슐로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이제 추출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역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타민 C를 아세로라에서 추출하였지만 함께 아세로라 파우더를 같이 넣은 거죠. 왜냐하면 비타민 C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물질을 통해서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함께 포함시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해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결국은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뭐 물이고 여기는 아니고 그런 게 없잖아요. 70%라고 하는 물의 균형은 어때요? 전신에 걸쳐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70%가 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신에 걸쳐서 전해질의 균형이 맞추어져 있으면 결국은 뭐가 살아난다고 뭐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포들의 기능이 매우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뭐 전해질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 몸에 거의 70% 이루는 게 물이다 보니까 그 전해질 균형이 맞추어져 있으면 세포의 역할들을 아주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전해질 균형은 세포 활성화다. 그리고 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세포가 살아나면 어떻겠어요? 여기에 써 있는 이게 홈페이지에 써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추가한 건데 이런 기능들이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네요. 당연히 효소 활성화가 잘 되죠. 효소 활성화는 어때요? 생명의 유지를 위한 근간이에요. 효소는. 그죠? 우리 소화 효소 말고 대사 효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포 건강 일단 기본 그리고 세포 간의 통신을 강화하는 역할을 중에 전해질이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수축이라든가 이완에 아주 특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라든가 근육 성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아주 꼭 뭔가 다른 영양소를 먹어서가 아니라 기본 틀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면역 기능이 일단 강화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몇 가지를 쭉 나열했지만 이 모든 나열된 것이 결국은 뭐가 살아났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의 셀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영양소를 세포로 이동시키고 세포 밖으로는 노폐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심박수라든가 생체 리듬까지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혈압 유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과 염기, pH 수준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겠네요. 꼭 항산화 제품을 먹어서가 아니라 세포가 살아나면 항산화 작용은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량 균형 유지, 당연히 이런 소화 증폭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수분의 공급을 늘려주고 빠져나가는 것을 적절하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유지를 잘 해줄 수 있겠네요. 수분이 적절하게 우리 몸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체온 조절하고 유지를 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해질이 하는 일들 중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근데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건데 삼투압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의 농도가 낮은 것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투압이 잘 이루어져야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삼투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곧 겨울철에 다가오는
김장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철 때 배추를 물에 그 소금에 절여 놓잖아요. 그럼 배추 자체에 어떻습니까? 배추를 씻고 소금에 담가 놓잖아요. 소금에 담가 놓는 것이 아니라 소금에 절여 놓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배추 자체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소금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어때요? 배추가 그냥 막 딱딱했던 배추가 어때? 뭐 흐물흐물 하잖아요. 그만큼 잘 어때요? 나중에 그 양념이 잘 발라지게 하려면 딱딱하게 있는 것보다는 흐물흐물하고 말랑말랑해야 잘 양념이 잘 그 묻어가지고 맛있는 배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오랫동안 이렇게 한번 어, 몸을 담궈두면 어때요? 또 수영을 오래 하거나 해수욕을 오래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막 손이 막 쭈글쭈글 하잖아요. 어때요? 수분이 너무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조금 나와서 보면 어때? 다시 손이 이제 팽팽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물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왔다 가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런 균형의 상호작용이 삼투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녀석을 제일 잘해주는 게 바로 전해질의 역할인데 그 전해질의 궁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수화 증폭기면 뭐가 되겠어요? 꽁모가 되겠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수화 증폭기의 맛이 엄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곧 적응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정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아이는 그냥 뭐라 할까 입에 달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화 증폭기를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은 게 있다면 우리 이제 캡슐로 되어 있는 어떤 종합 비타민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D3K2라든가 린이라든가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 먹을 때, 저 어차피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요 소화중폭기 탄 물을 함께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이렇게 막 믹서해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먹고 있는데 가장 개인적으로는 좋은 배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볼게요. 예, 당연히 세포가 살아나면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생성을 잘할 수 있겠죠. 이 에너지 생성을 하는 녀석은 세포 내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세포가 끈끈하게 살아있고 말랑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으면 어때요?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도 높일 수 있고 잘 작동하겠죠. 에너지 공장이 활활 타오르면 우리 몸의 에너지와 활력은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겠네요. 뼈 건강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세로라 비타민 C를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철분이라든가 칼슘의 흡수를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맞습니다. 맑은 정신도 같이 선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렇게 그 심플하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혼자 엄청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PPT 자료 하나하나를 띄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탁탁탁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지식 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또 수화 증폭기를 이해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 보니까 레파토리가 없고 스크립트가 없고 써놓은 종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들긴 하지만 정말 이런 제품을 이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마음껏 섭취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몸에 제대로 된 수분 그리고 완전한 전해질 균형을 통해서 내 세포를 완벽하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작은 돈을 투자함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소화 증폭기만 해야 될 것 같고 유산균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혹시 유산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유산균은 제발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화 증폭기 번개 미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